네, 두 번째 주제인 미국의 3분기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3분기 GDP 보시게 되면은 1차 속보치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절대적으로도 잘 나왔습니다. 1, 2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2.6%가 나왔으니까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미국이 좋은 상황에서 과연 비둘기 피보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번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나왔습니다. GDP가 그전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이었는데 이번에 2.6이니까 잘 나왔고, 특히나 미국의 경기를 가장 대변을 잘해주는 소비 경기 봤었을 때 소비가 계속해서 위에 이렇게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괜찮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사실 좀 이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제거를 하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 2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출하고 재고를 딱 찍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좀 변동성이 심한 요소들이니까 이걸 빼고 보면 기저에 깔려있는 미국의 경기는 좋다. 1, 2분기 그거 마이너스인데 우리 침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6월달 FOMC 회의 끝나고서 모두 발언할 때 이게 질의응답 전에 그 한 서너 페이지 그 파월 의장이 읽는 거 있거든요, 자료. 그걸 보면은 재고와 순수출의 비정상적인 가파른 변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재고하고 순수출은 진짜로 이거는 GDP에 이거 이례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이제 경기 나쁘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좋으면 좀 회수를 해가니까는 정부 지출 항목도 사실은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례적이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수출 재고 정부 지출을 빼고 보자라는 거죠. 요 세 개를 GDP에서 빼고서 수정해서 GDP를 넣고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1분기는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이 순수출하고 재고가 크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요마만큼 다 마이너스를 이런 요소들이 세 가지가 끼쳤던 거죠. 2분기도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죠. 플러스 0.44가 나오게 되는데 이만큼이 요 세 요소가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3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마만큼이 사실은 이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이지 기저에 깔려있는 다른 요소들은 부진했다라는 거죠. 불과 0.1입니다, 여러분. 0.1.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미국 경기 정말 좋아. GDP 진짜 좋아. 인데 아니야. 저기 뭐 연준에서 이례적이라 얘기했던 것들 다 빼놓고 보면은 사실은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본인들이 비둘기적인 얘기하기 좋을 수도 있어. 그런 숫자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뭐 넣을 거면 다 넣고 뺄 거면 다 빼지 이게 뭐야 누더기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란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야 우리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소비 갖고만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소비는 빨간색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소비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소비에도 소위 말하는 그 이례적인 것들인 순수출하고 정부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출하고 정부 지출을 제외한 순수 국내 민간 소비자들의 이 소비, 최종 소비, 이거 기준 자료도 GDP 발표할 때 이거 발표를 데이터를 내주거든요. 요거를 보면 좀 참고가 되는데 이 숫자도 크게 내려왔습니다. 0.1입니다, 여러분. 0.1. 그 전에 0.5였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보십시오. 10% 이상이었던 이 놀라움, 이 뜨거움을요. 이 뜨거움이 이제 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표를 그렇게까지 누가 보나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한 명이 나와요. 요즘에 이분이 제일 바쁠 것 같고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세 오브 실세 닉 티밀하우스입니다. 3분기 GDP 숫자 딱 나오자마자 본인 트위터에다 올리는 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최종 소비. 순수출하고 제외한 최종 소비 요걸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과 0.1%밖에 못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심히 보고 있는 지표라는 거죠, 이거는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GDP 첫 이제 4분기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건 지금 3.1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소비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무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인플레도 걱정이 있지만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경기 침체가 너무 깊어질까 봐에 대한 우려도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는 인플레 관련된 거 빼고서는 다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나오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근데 최근에 금리 역전이 되는 거를 보면은 요 1차 이제 그 GDP 나우 예상치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3개월 동안 향후에 계속 해가지고 이게 주에 최소 한 번, 많으면 두 번씩 이게 리비전이 있을 건데, 계속 나올 건데, 그게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은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역전 때문인데, 그 이제 금리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되게 높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2년 10년간의 차이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파월 의장이 그 우리 2년 10년 그렇게 안 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물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3개월 10년 이거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시일 안에 침체가 올 것이다. 그건 뭐 GDP 내려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타고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 맞아요. 이거 흔히들 이제 파월 의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파월 의장은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3개월물하고 그 3개월물에 내재된 18개월 선도금리하고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정말로 침체가 온다. 그걸 설명해 준다.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쭉 타고 가볼게요. 이게 3월 말인데 이때 2년물, 10년물이 처음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준에다 걱정을 하죠. 우리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파월이 우리 2년, 10년 그 사람들 많이 보내.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해. 우리는 뭐 흔히 말해 3개월, 18개월 이거 많이 봐. 이거 설명력 높아. 그러면서 이거를 전미경제협회에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단기 수익률 곡선. 이제 이게 그 말한 3개월, 18개월이에요. 단기 수익률 곡선을 살펴보라는 연준 직원의 좋은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이 단기 수익률 곡선이 정말로 10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짱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데 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요. 그것은 경제가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레이컷이라는 단어를 써버리죠. 이런 단어는 잘 안 썼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그럴 거거든요. 제가 볼 때 11월 요번에 FOMC 하고 나서 한번 기자회견장 가보십시오. 저 파월 의장님 당신이 3월 달에 이거 보니까 역전되면은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리고 당신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정말로 10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 애가 나오겠죠. 약간 심사가 꼬였으면.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파월 의장은.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연준 직원의 좋은 연구 결과. 자, 좋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2019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그 도발적으로 써져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같은 시기예요, 이거. 2022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원래 이 연구 결과는 201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near term 스프레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2019년에 똑같은 양반들이 논문을 쓰셨는데 근데 이제 3월 달에 22년도 3월 달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갖고서 보고서를 또 썼죠. 그러면서 제목이 일드 커브에 겁내지 마라. 지금 일드 커브 2년 10년 역전된 거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을 또 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발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인이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요 파란색이 2년 10년하고의 그 이제 금리 차고요. 빨간색이 본인이 이제 개발한 3개월하고 거기에 내재된 18개월. 그거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크게만 다르질 않아요. 그쵸? 크게 다르지를 않은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 본인들이 3월에 쓸 때만 해도 2년 10년은 차이가 빠르게 내려오죠. 그래서 곧 이게 역전될 것처럼 흘러갔던 반면에 반대로 3개월하고 18개월은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걸 이제 또 요 부분을 또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서 이 봐라 3개월 18개월 리얼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정반대로 가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역전 당하기 직전이에요. 역전을 당하진 않았는데 아직. 근데 요거 데이터를 공짜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치면 바로 나오는 데이터지만 공짜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뭘 보고서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심플하게는요 3개월물하고 2년물 차이를 보시면은 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 거의 비슷한 숫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MBER에서 침체 선언을 언제부터 시작이었다라고 할 거냐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3, 4분기가 침체였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가 침체였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번 뇌피셜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미국의 3분기 GDP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